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리 국방 안보 소식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우리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자, 이 러시아 핵폭격기 2대가 우리 카디즈 즉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쉬쉬했습니다. 이 우리 군대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목선 완전히 지금 거짓말 다 하고 있죠. 거기다가 러시아의 적국입니다.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는데 그걸 쉬쉬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이게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고 비행을 했다라고 6월 20일 11시에 일본의 통합막료간부, 우리로 치면 합참이죠. 그 통합막료간부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냈죠. 뭐라고 했냐?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6월 20일 새벽에 러시아의 Tu-95MS 전략폭격기 3대가 2차례에 걸쳐 일본 영공을 침범했으며 호위 전투기 동행 여부는 미확인이다.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은 일본 본토는 물론 오키나와 지역까지 한 바퀴 돌아 비행했으며 비행 거리를 감안할 때 공중급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즉각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응하는 한편 러시아 측에 영공 침범 사실을 항의했으나 러시아는 영공 침범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라고 6월 20일 오전 11시에 보도했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오전 11시에 일본 합참인 통합막료간부가 밝혔어요. 그것을 또 일본에 있는 영문판 언론인 더 디플로마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두 번 또 정정, 또 추가로 해서 이제 총 비행 경로까지 다 해서 또 나중에 또 추가 보도 자료를 냈고 또 디플로마트는 또 추가 보도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에 두 번 그 발표, 두 번 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가만히 있었죠. 문제는 뭐냐? 러시아 초계기가 이 과정에서 카디즈도 침범했습니다. 이건 일본 통합막료 간부가 이 러시아 비행기들, 즉 폭격기들의 항적을 공개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점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카디즈입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죠. 이 파란색 밖은 일본의 자디즈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죠. 자, 그런데 이 폭격기가 지금 이제 3대가 왔는데 한 대는 일본의 혼슈 남쪽으로, 2대는 동해를 통해서 이렇게 대한해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대한해역을 빠져나가기 전에 동해를 비행할 때 자디즈, 즉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카디즈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해로 가서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와서 비행을 했는데 우리 군은 이것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11시에 보도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 도대체 뭐 이게 또 댓글 보면 야 러시아가 우리 적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러시아 적입니다. 중국이 적이냐? 중국 적입니다. 엄연히 군사적으로 우리는 제도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적성국이기 때문에 동해에 나가보시면 만약에 배를 그 군함을 타고 있는데 러시아 기가 출몰했다. 그러면은 적기 출현하는 경보가 실제 상황 적기 출현 이런 경보가 울립니다. 러시아 적입니다. 자, 카디즈를 침범한 폭격기는 그런데요. 핵 폭격기입니다. 핵입니다. 핵 장착하는 핵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 폭격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Tu-95MS 전략 폭격기인데 러시아의 현용 주력 전략 폭격기로서 서방 측 분류명은 베어 H입니다. 폭탄과 미사일 등을 이용한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KH-55, KH-101 등 핵탄두 탑재 가능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원을 제가 적었는데요. 최대 속도는 920km, 시속 920km고요. 항속 거리는 15,000km. 그런데 이건 이제 클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싣지 않은 상태인데 무장을 실으면 짧게 무게가 무거우니까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일본은 공중급유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장 탑재량은 15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게 핵미사일 10에서 12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요 장비는 아까 밝혔듯이 KH-55
사정거리 2,500km짜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그리고 KH-101 사정거리 2,400km짜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입니다. 이것은 사정거리 비슷한데 뭐하러 따로 적어놓냐 할 수 있지만 KH-55가 원형입니다. 이 원형을 KH-101은 좀 더 스텔스 성향을 좀 가미해서 스텔시하게 디자인한 게 바로 KH-101. 그러니까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KH-101, KH-55 시리즈의 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최대 250킬로톤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게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15배 이상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그 리틀보이 한 방에 히로시마 시민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의 핵탄두, 그것의 15배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을 10에서 12발 탑재하는 그 핵폭격기가 2대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했는데 우리 군은 쉬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자, 러시아의 핵폭격기 어디에서 왔나? 바로 저기 연해주를 지나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카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바로 여기는 제73 중폭격기 연대인데요. 이것은 핵공격 전담부대입니다. 이 임무 자체가 핵공격 전담부대예요. 극동지역의 태평양 지역의 핵공격 전담부대가 바로 제73 중폭격기 연대입니다. 이 중폭격기 연대의 핵폭격기가 정찰기도 아니고 핵폭격기가 세대 출격해서 한 대는 일본 남쪽으로 갔고 2대가 우리 카디즈, 즉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는데 우리 군은 쉬쉬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쉬쉬한 건 아닙니다. 들켜버렸으니까 나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 들켰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11시에 일본 통합망료 간부, 일본 합참이 11시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영자 언론인 디플로마트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늦게 보도자료를 간단히 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20일 오전 3시 37분께 러시아군의 Tu-95 폭격기 2대가 동해를 북동쪽 방향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비행하던 중 카디즈에 한 차례 침입했다. 우리 측 방공 식별구역에 머물렀던 시간은 29분이며 울릉도 동쪽 해상에서 진입해 포항 인근 해상에서 카디즈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당국이 폭격기와 정상적 교신을 통해 비행 목적을 확인하고 F-15K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했으며 특이점은 없다. 남해 카디즈를 침입한 것은 말도 하지 않고 동해 카디즈 한번 침범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맥락을 다 들어보면 누가 봐도 아주 친러시아, 아주 러시아 프렌들리하게 러시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라는 게, 문장이라는 게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 누가 봐도 러시아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별거 아니었어요. 그건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7시간 전에 일본이 보도를 했길래 또 해야 되냐 하고 한 거지. 만약에 일본이 통합망료 간부가 발표를 안 했으면 싹 묶고 지나가는 거죠.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우리 한국 공군이 선포한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방공 식별구역 걷어버리지 뭐하러 해놓습니까? 그거 귀찮게. 적성국의 폭격기가, 그것도 핵폭격기가 2대나 편대로 비행해가지고 동해를 침범하고 남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남해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뭐하러 방공식별구역 운영하고 공군은 뭐하러 운영합니까? 딱 북한군만 상대할 정도로 하면 되지. 프로펠러 전투기 이런 거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비싸게 F-35 그 비싼 돈 주고 사고 F-15K 1200억 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그 막대한 운영 유지비 들어가면서 뭐하러 합니까? 군대 해체하고 말지. 아이고, 이런 군대를 정말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제일 윗대가리가 엉망이니까 전체 분위기가 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자 한 마리가 지휘하는 양떼가 이기겠냐? 양이 지휘하는 사자떼가 이기겠냐?
사자가 지휘하는 양떼가 이긴다 이거예요. 왜? 지휘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국방부 지휘관이 누굽니까? 그런 한심한 사람이 지휘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 전체가 그냥 당나라 군데, 예?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데 러시아 핵폭격기 무기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제가 지난 5월 3일 날 우리 제주 해군기지 앞을 훑고 지나갔던 러시아 정찰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해드렸죠. 그때 그 해상 초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제706이 독립대잔전 항공연대 소속의 TU-142MZ 해상 초계기인데 이것도 역시 TU-95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폭격기로 개조될 수 있는 비행기였어요. 그게 보시다시피 제주 해군기지 코앞을 지나간 겁니다. 이때도 가만히 있었죠. 이때도.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자, 그런데 강력하게 대응하라 라고 해군작전 사령부에 내려가서 세종대왕함 불러 해서 세종대왕함 전투정보실, 세종대왕함의 전쟁지휘소입니다. 여기가 지휘통제소.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함장, 작전사령관 불러다 놓고 야 강력하게 대응해. 다음부터는 그냥 막 레이더만 조사하지 말고 교전규칙에 따라서 하란 말이야 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구에게? 일본에게. 근데 러시아는 뭡니까? 러시아는 우리 적성국인데 왜 강력하게 대응 안 합니까? 강력하게 대응 고사하고 발표라도 했었어야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라고 국민에게 알려야죠. 그거 왜 안 알립니까?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그럼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적성국입니까? 자, 국방부 장관께 공식 질문합니다. 일본이 우리의 적성국입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작전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방이죠 그냥. 뭐 친일파, 반일파 다 떠나서 옛날 일본 강점기, 일제강점기 다 떠나서 지금 현재 21세기 현재 일본이 우리 적성국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라 하더니 진짜 적성국이 핵폭격기가 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임무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고는 입 닫고 있다가 일본이 발표하니까 제기를 하고 그냥 그제서야 발표하는 이 군대. 이게 제대로 된 군대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방입니다. 북한의 목선은 패스시키고 그리고 거짓말로 조작해서 발표하고 증거는 인멸하려고 하고 러시아의 적성국의 핵폭격기는 묵인하고 그리고 우방은 적대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국방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를 향해서 그를 임명한 이분입니다. 박수치고 있네요. 진짜 우리 국방부 장관 더 이상 망가지지 말고 그냥 그만두세요. 뭐 하루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그게 그렇게 있습니까? 올 가을에 장성 인사 또 해야 됩니까? 꼭 챙겨줄 사람 또 있습니까? 걔 꼭 장군시켜줘야 돼. 그런 사람 그렇게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 군과 안보를 망신창기로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생존 가치인 한미동맹을 이렇게 흔드는 그 최첨단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만두세요. 안타까운 분노의 마음 금할 수 없는 데일리 디펜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